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. 특징주. 오늘도 뭐 종목별로는 급등락을 뭐 거의 널뛰기를 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먼저 우버인데요. 우버는 11.6% 급등했습니다. 우버 우리 다 알죠? 승차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. 매출액 전년 대비 33% 늘었고 예상 웃돌았습니다. EPS는 8센트 적자를 기록했는데요. 전년 동기,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이게 마이너스 3.04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적자폭 다 줄인 거죠. 시장의 예상보다도 적자폭 줄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뭐 총 예약금, 총 결제액도 전년 대비 22% 늘었고 조정 이 에비타 삼각전 이익도 7억 6,100만 달러로 예상보다 좋았고 월간 활성 플랫폼 사용자도 전년보다 13% 늘었고 그러니까 모든 실적 항목들이 그냥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거기에다가 2분기 총 예약금이라던가 조정 에비타 이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이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서 그냥 이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는 요 BP입니다. 이게 그 브리티시 페트롤룸이라고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가스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ADR로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. 근데 이 기업이 한 8% 하락을 했습니다. 실적은 뭐 매출은 예상치 조금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조정 EPS가 잘 나왔어요. 이 정도면은 뭐 시장에서는 이게 좀 반길 법도 한 그런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이 자사주 매입 요 공시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. 얘들이 2분기에 우리 한 17억 5천만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석유, 에너지 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유가 상승, 작년까지 유가 상승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워런 버핏도 대표적으로. 그런데 요 자사주 매입, 뭐 배당 이런 주주 환원에 있어서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진 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 1분기에 얘들이 27억 5천만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한 분기 만에 10억 달러 정도를 줄인 거거든요. 그래서 요게 실망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특히나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뭐 유가가 최근에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수요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정제 마진도 좀 약간 떨어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정제 시설들의 또 유지 보수 이슈까지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여력이 좀 떨어졌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 체그입니다. 체그. 이 기업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. 낙폭이 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. 하룻밤새 주가가 48.4%. 저는 그냥 사실 브리핑만 하니까 하지만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하룻밤새 반토막이 나면 좀 많이 힘들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. 그 내용을 좀 볼게요. 이 체그는 구독료 기반의 온라인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 교과서의 문제 풀이를 해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교과서 문제 보기 어려우니까 요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이하고 그런 도움을 받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, EPS 다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. 이 체그가 챗 GPT로 인해서 뭔가 앞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1분기 초, 그러니까 1월 초만 하더라도 뭐 이 챗 GPT의 역량이 크지 않다라고 경영진들은 판단을 했는데 요즘 이게 이슈가 되면서 학생들이 뭐 문제 풀어줘 이걸 아마 챗 GPT를 통해서 하고 거기서 아마 답을 얻어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 성장률에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. 그러니까 AI가 발달하고 챗 GPT가 발달하면 거기에 타격을 입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대표적으로 요 체그가 그 신호탄이 좀 된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밀린. 그러니까
업계의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아주 부정적으로 받을 기업으로 딱 이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뭐 모건 스탠리, 제프리스 등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가 하향이 줄줄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최근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은 아니에요. 그죠? 하지만 앞으로 이런 AI라던가 챗 GPT라던가 이렇게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,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. 그러면 이런 주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종목 선별할 때 잘 저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입니다. 얘도 20%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하면 우리가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 칼 아이칸 딱 오죠. 기업 사냥꾼. 그 칼 아이칸이 이끄는 회사가 바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입니다. 그래서 아이칸 하면은 칼 아이칸이 워낙에 뭐 기업 사냥꾼이고 행동주의 투자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투자회사인가? 라고 했지만 사실 전체 실적에 있어서 투자 부문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뭐 에너지, 자동차, 식품 포장 이쪽의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자면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워런 버핏이라는 대표적인 CEO 그리고 여기에서는 칼 아이칸이라는 뭐 CEO가 투자도 열심히 하게끔 하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업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공매도 투자 기업으로 잘 알려진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 공매도 타깃으로 이 아이칸을 찍은 겁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. 그죠? 칼 아이칸도 기업 사냥꾼인데 고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 하겠다고 선언하고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 이제 그런 사례인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칸의 순자산 가치의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 투자 성과에 비해서 얘들이 배당을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. 투자자들에게. 그래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.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칸이 투자도 하잖아요. 근데 얘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투자 성과가 나지 않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점점 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손실이 또 커지고 있는 뭐 그러면서 이게 큰 실수를 얘들이 저지르고 있다. 요게 요 힌덴버그의 의견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이칸 공매도 할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요에 대해서 아이칸이 또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. 우리 기업은 문제 없어. 그리고 장기 주주들에게 우리 기업은 정말 괜찮은 투자 기업인데 요 힌덴버그가 우리들의 이 주주를 희생시키면서 이 공매도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 힌덴버그의 약간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쏠렸다거나 이런 보고서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당분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이슈가 또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